안녕하세요. 쇼세상 채널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아프시죠? 세월호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 정부의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켜가며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이렇게 많은 화재와 이렇게 많은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은 심지어 참사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요. SNS로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 참사 앞에 숙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단어가 적절한가요? 노동절을 맞아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하다. 숙연하다는 말이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사 현장에는 왜 나가지 않나요? 그냥 SNS로 위로의 글을 남겼는데요. 이게 이웃집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SNS로 이런 그 참사에 대한 본인의 더군다나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지 정말 이상합니다. 대통령이면은 이런 참사 앞에서 비통하다라던가 참담하다라던가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숙연하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 말이지만 정말 저도 좀 이상해가지고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숙연이란 뜻은 고요하고 엄숙하다의 어근이 있고요. 예문을 몇 가지 들여보면요. 그의 웅변은 청중을 숙연하게 했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송사를 읽어 내려가자 장내는 일시에 숙연한 분위기로 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의 시각,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는데요. 2천 사망자를 원주로 이송하면서 경찰이 유족한테는 전화로 일방적인 통보를 했는데요. 아들 얼굴도 안 보여주고 부검을 했다는 그 유족이 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족들이 모인 경기도 이천 모가체육관에서 1일 김기태 50세 분이거든요. 갑자기 얼굴도 안 보여줘 놓고 부검부터 하겠다면서 원주까지 오라니 내 아들이 실험 대상이냐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아드님 신원 확인이 이제 끝났는데 부검을 할 예정이니까 참관하려면 원주로 오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였다고 해요. 김 씨 아들은 이틀 전에 창고에서 숨졌는데요. 김 씨는 아직 아들 시신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이천 참사 유가족들이 관청에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경찰이나 이 정부가 홀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런 장면이 하루에만 여러 차례 되풀이 됐다고 하거든요. 유족들 사이에서는 사건을 빨리 덮고 치우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타나지도 않고 SNS로 뭐 그냥 위로 인사 띡 한 건 올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대통령이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참사를 당한 유족들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시신 확인도 못한 이 유족들은요, 그냥 일방적인 부검을 통보만 받았거든요. 경찰은 반드시 시신의 신원이 확인이 된 다음에 유가족을 불러서 시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오전까지 김 씨를 포함한 사망자 9명의 유가족들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흘째 신원 확인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 9구가 유관 식별은커녕 지문이나 혈액 채취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해서 DNA 감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부검부터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자 유가족들이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한 유족은 남편 얼굴 보려고 체육관에서 3일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족들이 반발을 하자 그제서야 경찰이 원주로 향하던 일부 시신을 다시 이천으로 되돌려 놓기도 했답니다. 아니 사람의 이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세월호 때 그 인명이 수많은 억울한 인명이 죽어서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문정부가 탄생을 했으면은 이 정부는 인명 경시 풍조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은 결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대통령에게는 분단위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미확인자 발표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유가족이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 통보가 간 뒤에도 경찰은 몇 명이나 추가로 신원이 확인됐는지를 곧바로 밝히지도 않았어요. 결국 체육관에 있던 유가족 한 명이 직접 실내를 돌면서 부검 통보를 받은 사람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유가족은 도대체 우리 애는 어떻게 된 거냐고 울먹이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경찰 관계자가 부랴부랴 체육관을 찾아와가지고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관계자들한테 몰려들어가지고 우리 애를 원주까지 옮기려면 말 한번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든지 말든지 식으로 통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는요, 당시 안전관리자 숫자도 숨겨서 이건 모든 걸 다 숨기고 있어요. 유족들은 시공사 관리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에게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가 몇 명이나 있었느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 관계자들이 경찰이 자료를 가져가서 잘 모른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시공사인 건우 측은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10명을 배치했다고 이천시장에 신고하면서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총책임자 1명이 있었고요. 부책임자 1명이 있었고 그 아래에 분야별로 1명 내지 2명씩 배치를 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가운데 화재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죽었어야 된다고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은 힘없는 노동자애들 뿐이었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만난 생존 근로자 가운데서도 안전관리자를 봤다는 사람이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없었대요. 협력업체 성원 R&텍 소속 근로자는요. 까마귀가 근처로 오면은 작업자들끼리 까마귀 떴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그 은어가 있나 봐요. 그렇게 알리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다면은 모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요. 까마귀는 안전관리자를 가리키는 공사 현장 은어예요. 산업안전기본법 17조는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기가 막힌 일은요. 이 사람 지금 아니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데요.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알고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한테 유족을 맡기고요. 그 이천시장은 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후엔 창고 시공사인 건우와 건축주인 한 익스프레스 감리업체 대표이사 등 공사 관계자들이 체육관을 방문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사고 이틀 만이었어요. 전날 시공사 대표가 혼자 방문했다가 이제 뭐 항의를 받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기절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마저 어긴 뒤였습니다.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쳤어요. 또 뻥친 거죠. 이놈의 뻥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조사는 없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과 연기를 이천시장하고 조율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냐는 것이죠.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요. 엄태준 이천시장 대신에 권금섭 부시장이 유족들을 만나서 사과하고 항의하는 유족들을 상대했어요. 엄 시장은 1일날 기자들과 만나서 그때 나도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막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주장을 했는데요. 장시간 있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있는 것이 저기에서 바로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 안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회의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가지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주 통곡을 하고 아주 슬픈 환경인데
자기는 뭐라고요? 장시간 있다 보니까 피곤했다고? 피곤해서 현장에 계속 있는 것이 거시기해서 저기해서 저기해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편히 쉬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회의를 했다고요? 왜 바로 현장이 바로 여기인데 차 안에 들어가서 합니까? 사고 현장은 어디나 그렇듯이 참담합니다. 유족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대통령이고 엄시장도 그렇고 다들 숨은 거 아닐까요? 이게 뭡니까? 11시쯤에 권금석 이천시 부시장이 이제 실내체육관 달려왔는데 그 전에 시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시장의 소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시장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현장 직원들이 엄시장이 시청 집무실이나 집에서 쉬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엄시장은 지난달 30일 오전에 10시 30분에야 어디서 푹 자고 나오신 건가요?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유족 브리핑에 등장을 했죠. 어젯밤에 체육관은 부시장이 담당을 하고 맞네요. 저는 다른 현장을 살펴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른 현장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보다 더한 곳이 있나요? 더한 현장이 있나요? 지금 아수라장이고 이 슬픈 현장 말고 더 슬픈 현장이 있나요? 이러면서 논란이 거세지자 엄시장이 1일 물류창고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또 발표했어요. 저는 처음 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이후 누구보다 빠르게 도착, 사고 현장을 진두지휘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뻑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전날 어디 가 계셨냐고요. 다른 현장이 어디냐고요. 엄시장은 유가족을 사고 다음날 만난 사유에 대해서도 유가족 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고 당일 시장은 화재 현장 중심으로 부시장은 유가족을 중심으로 업무를 이원화해서 사고 수습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이 두 사람들 황희석, 최광욱 또 나섰습니다. 이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이 건물을 짓는 시공사 쪽에 뭐 관련이 돼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자가 뭐라고 썼냐면요. 검찰 XX들이 이천 화재에 개입한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이유가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작업인 것 같아! 이러면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게시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검찰을 비판을 했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도 역시나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같이 애도를 하고 비통해하지는 못할 망정 수사를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왜 그래요? 황 전 국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3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원색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트위터 게시물을 이제 공유를 하고 뭐라고 썼냐면은요. 참 진짜 수준 진짜 낮네요. 글 쓴 것 좀 보세요. 온 동네 방네 숟가락을 얹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애쓰는데 그런다고 속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시민들이 모두 현명하게 눈을 부릅뜨고 있어서 니들 속마음이 다 읽히고 작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걸 이러면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수준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총장의 장모와 처의 사기 범행과 은폐 시도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또 언급을 하면서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준 것이다. 이거는 하나 인정해주자. 이러면서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최 당선자도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둘이 뭐 짰나 봐요. 이들은 절대 혼자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뜨면 연달아 또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씨부리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은 최강욱이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천 화재 수사 지휘 관련 기사를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비통해 하던가 검찰의 속셈과 이에 놀아나는 언론의 현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또 한 거죠. 자기들이 승리자잖아요. 더 이상 우파에게 남은 자리가 있기는 한가요? 한편 검찰은 이날 수사본부를 편성하고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서 최소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나라에 이런 비참하고 비통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은 항상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지휘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람이 우선인 나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 일반인들,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 안타까운 죽음을 딛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소득으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 사람이 우선인 이 정부의 수장인 문통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천에서는 사람이 까맣게 타 죽어서 그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통곡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시라는 분이 슬프다, 비통하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도 아니고 숙연해진다? 뭐가 그렇게 엄숙해져서 숙연해집니까? 그런 한국말이 아닌 언어로 SNS 게시물 하나 띡 올려놓고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현장에 나타나세요. 왜요? 두려우십니까? 현장에 나가면 가족들의 아비규환, 슬픔,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모습이 두려우세요? 대통령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대통령에게 목 놓아 하소연하고 대통령의 가슴을 쥐어뜯고 그런 모습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밀어놓고 본인은 놀고 있습니까? 말로 하는 감성팔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건 저의 욕심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아픕니다. 많이 힘드시죠? 선거 후유증도 끝나지를 않고 있는데 이런 슬픈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참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내십시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힘내요. 빠샤!